저는 모든 분들이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저같이 어떤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는 분들이 책을 통해서 삶을 네. 바꿔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저는 모든 사람을 책으로 만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랭군TV 랭군입니다. 오늘은 이주아 작가님 모시고 독서, 글쓰기, 책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3년간 책을 2,000권을 읽었다고 들었어요. 네. 1000권까지는 이렇게 네. 숫자를 적어가지고 셌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하루에 2-3권 읽는 날도 있고 1권 읽는 날도 있고 해서 제가 대략 짐작하면 2000권이 넘지 않을까. 야, 그러면 하루 종일 책만 읽는 날도 꽤 됐겠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한 건 아니고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밤마다 이렇게 통증이 되게 많이 시달렸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수면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막 느껴지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계속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게 우울이 깊어지니까 어느 날 밤에 저희 딸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 안방 베란다를 쳐다보면 저희 집이 9층이거든요. 여기서 뛰어내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많이 아프다 보니까 네, 네. 마음도 같이 우울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희 딸한테 책 읽어준 시간이 가장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는 저희 딸한테 책을 읽어줄 때 저도 같이 책을 읽었었는데 저희 딸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도 같이 읽었는데 나는 왜 책 별로 행복하지 않고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착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2-3년 동안 2,000권을 읽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일단 제가 느낄 때는 감정 기복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주 파도를 치는 감정 속에 살았다면 요즘은 화나는 일을 만나도 빨리 예전보다 제자리를 찾고 화내요? 화내요? 저희 딸 표현에 의하면 네. 엄마가 3번에 한 번 3일에 한 번 폭발하던 사람인데 한 달에 한 번도 폭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희 딸 표현은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스스로 느끼는 거는 그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남 탓을 많이 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끔 된 거잖아요. 책이 어떻게 보면 저는 거울과 비슷한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실질적으로는 아닌 척 했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를 알게 된 거고, 그리고 내 겉모습하고 속모습은 또 다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지금 이게 갭이 점점 이제 사라지면서 오로지 그냥 하나의 모습으로 이제 좀 돼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1년에 한두 권 책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책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주아님이 그걸 오랫동안 책을 보면서 깨달은 독서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3가지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3가지. 네. 제가 이제 앞자를 따서 개그시 독서법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사실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읽은 내용을 내 삶에 얼마나 실천을 많이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작하다, 네. 그만하다, 그다음 계속하다. 아하. 어떤 책을 딱 봤을 때 작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시작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네. 그다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별로였다는 걸 책 속에서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둬야 할 일이 뭔지를 찾고 네. 그다음에 읽다 보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제 삶이 좋아졌다는 거를 또 다른 분의 다독가를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계속 책을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면서 계속 행동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쉬운 독서법은 책을 봤을 때 그냥 나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3가지에 주목해서 책을 읽으면
이 책이 저한테 되게 값지게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독서도 약간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어떤 책을 본 거예요? 1000권 정도 볼 때는? 재테크 빼고 다 봤어요. 재테크 책만 안 봤는데 왜 그런 거 같아요? 그 돈에 대한 이중성이 제 안에 되게 많았었는가 봐요. 아, 그럼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재테크 책을 딱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관자를 되게 좋아해요. 관자도 좋아하고 한비자도 좋아하고 이렇게 철학자들을 좋아하는데 네. 어느 날 깨닫게 된 거예요. 철학자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지 않으면 네.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이후로는 재테크 책을 진짜 많이 봤어요? 네, 혹시? 한 200권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럼 나와 있는 건 거의 다 봤다는 얘기네요? 네. 그 지금 제가 듣기로는 조금 제가 알고 있는데 나중에 내가 이사 가고 싶은 꿈의 집 네. 그것들을 미리 사두셨다면서요? 이제 곧 이사 갈 건데요. 아, 벌써 이사를 가요? 4월 2일 날 갈 거예요. 근데 또 그 집이 또 많이 또 올랐죠? 어제 안 그래도 그 중도금 때문에 저희 신랑이 갔었는데 그 공인중개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부인이 굉장히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아무도 집을 안 살 때 어떻게 그 집을 샀냐.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딱 고르자마자 아주 단시간 내에 많이 올랐거든요. 이게 다 또 2천만 독서의 힘인 거잖아요. 랭구님의 힘도 계세요. 아, 그래요? 책을 읽다 보면 책을 읽는 거에서 이제 멈추는 분들도 있고 영화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만 운동도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저기서 뛰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글 쓰고 싶다는 생각은 언제부터 하게 되신 거예요? 4년 전까지 거의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일기도 안 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바빴거든요. 제가 원래 본 직업은 입시 수학 강사다 보니까 스케줄 관리를 해야 돼서 바인드는 쓰는 사람이었어요. 네. 저희 집에 몇 건의 고전이 있었는데 그 고전 중에 하나가 논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논어를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고전을 읽으면 뭔가 생각의 크기가 확장되고 좋은 점이 많다는 그런 강박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읽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꺼냈는데 도저히 눈으로 이렇게 집중이 안 되니까 그걸 이제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으로 따라 적다 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또 적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본문만 적은 게 아니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이렇게 생각이 많았어? 이러면서 이제 막 노트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글쓰기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글쓰기를 좀 하게끔 하려면 뭐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중요하고 좋다는 건 저는 이제 공감하는데 이 사람들을 좀 글 쓰게끔 하려면 좀 쉽게 시작하고 그게 좀 삶의 변화로도 좀 이어질 수 있게끔 뭔가 조금 가이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글쓰기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만 해도 글이 좀 쉽게 써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주문이 글쓰기에 대한 강박을 깨트려라. 네. 이 말이네요. 네. 그럼 깨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이 이렇게 백지를 보면 사실 네. 제가 보기에 제 주변에 계신 모든 작가님은 백지를 보면 공포를 느껴요. 작가님들도 다 백지를 보면 공포를 느끼거든요. 근데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분이 백지를 보면 이제 공포를 느끼는 것도 아주 당연한 거고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건 필사? 필사? 네. 필사를 이제 왜냐면 혼자 글을 이렇게 쓰려고 하면 쉽지 않거든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보고 만약에 글쓰기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글쓰기에 대한 생각을 버리고 혼자 써봐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책과 같이 하니까 조금 편했어요. 책 속에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또는 내 마음을 움직인 문장을 노트에 적는 거예요. 그걸 필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거기까지만 하세요. 거기까지만. 맞아요. 마음에 드는 문장을 노트에 적는 것까지만.
근데 저는 이건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글쓰기는 책 속에 있는 문장을 가져오되 그 문장으로 인해서 당시에 내가 떠올랐던 생각을 같이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거울로 내 생각을 남겨가는. 그럼 처음에는 한 줄, 두 줄, 세 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어느 날 본문의 두세 줄을 가지고 한 페이지를 다 채우는 날도 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글쓰기가 조금 재밌어서요. 왜냐면 제 얘기를 쓰니까.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팁을 또 두 개를 더 드리면 네. 마지막에 마칠 때 제가 오늘 썼던 그 글 전체를 그냥 한 네. 문장으로 요약해서 네. 한 문장을 딱 남기는 거 핵심 문장을. 네. 그러고 또 마지막 하나는 그걸 하는 동안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억지로라도 질문을 매일매일 그 필사를 할 때마다 질문을 만들어 가면 요약하는 힘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답은 못 구하지만 질문이 많아지면 좋은 답도 구하는 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기 힘드시니까 책과 함께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되네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글쓰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특히나 이제 뭐 책을 빨리 내고 싶다거나 그렇게 해서 빠른 길로 가려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컨설팅을 이제 글쓰기 컨설팅을 교육을 받는 분들도 네. 있고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 생각 쓰다 보니까 책이 쓰고 싶어져서 컨설팅을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직접 네. 알아보기도 했네요. 왜냐면 뭐 글을 한 번도 안 써봤는데 네. 책은 내고 싶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컨설팅을 많이 알아봤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만 좀 피하면 좋을 것 같은데 책 한 권 써서 벤치를 못 타요. 그리고 자동차 벤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책 한 권 쓰면 내 인생이 굉장히 블링블링 빛날 것이다. 이렇게 광고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벤츠가 뭐였지? 아반떼도 못 타요. 내가 봤을 때는 아반떼가 뭐야? 제가 봤을 때 맞죠? 이게 전동 이거 스쿠터도 타기 힘들 수도 있어 심지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싼 고액을 얘기하는 곳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 쓰기 강연의 수강료가 천차만별이에요. 뭐 네. 1,500만 원까지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저와 딸이 원고를 써서 이제 투고를 해보니까 네. 출판사에서 물어보세요. 고액 책 쓰기 강연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출판사에서는 그렇겠네요. 네. 좀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고액 강의는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책 쓰는 거는 추천하죠, 그래도. 저는 모든 분들이 책을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저같이 어떤 그 환경에 제약을 많이 받는 분들이 책을 통해서 삶을 네. 바꿔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리고 저는 모든 사람을 책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책을 추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냥 혼자 제 생각을 썼을 때도 성장이 많았어요. 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손으로 쓰고 생각을 깊이 할 때 성장이 많았는데 사실은 책을 쓰고 원고를 쓰는 그 시간이 성장의 가속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자기 경험을 담아서 책을 쓰시면 나의 성장이 있어서 좋고 나의 경험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서도 좋고. 혼자만 책을 쓴 게 아니라 지금 두 권의 책을 쓰였죠. 네. 근데 자녀분도 책을 쓰였죠. 네. 자녀분이 나이가 몇 지금은 살이죠? 중학교 1학년이고요. 책 썼을 때는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그러니까 자녀분도 작가가 이미 돼버렸잖아요. 네. 본인 스스로 어머니가 작가가 된 걸 보고 나도 책 써볼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좀 권유를 하신 거예요? 권유했어요. 권유하긴 했어요. 근데 권유한다고 아무나 따라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밑밥을 좀 깔았어요. 네. 아마 저희 딸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래, 엄마가 그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출판 계약을 하는 걸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약간 있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 책 쓰고 글 쓰고 제 삶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한테 글 쓰는 습관을 꼭 남겨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환경을 깔고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딸에게 이 글쓰기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부딪혔을 때 어떤 수호천사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글쓰기를 권했고, 제가 그때 찾아봤을 때 초등학생이 글 쓴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10손가락 안에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이 글을 쓰면 그냥 바로 책이 나오겠다. 왜냐하면 경쟁자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글쓰기 습관을 조금 들여주고 싶어서 책 쓰기를 바로 권했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예요? 12살 행복한 달팽이. 그 행복한 달팽이가 본인 자신이네. 네. 본인의 이야기를 그냥 또 네. 푼 거네요. 자기 이야기를 푼 거예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글을 쓰면서 내 인생의 변화를 이제 많이 맞이하셨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 긍정적인 사람 보면 배가 좀 아팠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겉은 긍정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사실 제 속 마음은 아닌 경우도 많았거든요. 괴로웠어요. 한편으로 부럽고 한편으로는 랭구님 말씀처럼 아닐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알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나름대로 책도 보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긍정적이지 않아서 힘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글 쓰다 보니까 그냥 다 즐거워졌어요. 예전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일들이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유심히 보게 되고, 그리고 제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감정 기복도 덜 느끼고, 그렇게 부러웠던 긍정적인 모습이 제 안에 있다는 느낌이 들 때면 너무 세상이 행복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고요. 그래서 제가 써보니까 너무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글을 쓰다 보니까 여러 기회가 저에게 왔어요. 저는 제가 랭구님이랑 이렇게 글쓰기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었고, 제가 책을 낼 거라는 생각도 못했고, 저희 딸이 책을 내게 될 거라는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네. 그냥 단지 힘들어서 극복하고 싶어서 책을 봤었는데, 저에게 다양한 기회가 오고,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 말고 글쓰기 강연으로 학교에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기회가 주어져서도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 오늘 저희 또 긴 시간 동안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실제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부터라도 책을 조금 더 읽어보자. 그리고 책 읽기에 멈추지 말고 글쓰기도 해보자. 그리고 이미 지금 글을 쓰고 있거나 이제 블로그나 SNS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작심하고 책도 한번 내보자. 그리고 아마도 우리 자녀에게도 조금 권해보자 라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의 생각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또 알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더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또 사람과 사람들이 또 연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는 오늘 주아 작가님이 계속 그 역할을 계속 해주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와 희망을 또 오늘 가진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오늘 마무리 멘트가 있어요. 제가 오늘도 하면 같이 피스 해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피스!